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공광원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존재하는 합의제 독립기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 보좌위로 전락했었습니다. 류희림의 방심위는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임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보도 내용에서 보고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서 믿음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이 굉장히 미온적이라 의구심이 드는데요. 류희림의 비상식적 표적심의 그리고 막장을 달렸던 그 보복 제재가 이어지면서 언론의 자유는 철저하게 유린당했었고 국민의 입은 틀어막혔었습니다. 다행히 국민께서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2024년 41위에 그쳤던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가 2025년 22위로 19계단이나 올라섰습니다. 보이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류희림 사단은 방미심의에서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자님, 류희림 체제에서 비상식적 제재가 무더기로 이루어지면서 소송전이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나요? 유일임 위원장 체제하에서의 우리 시민은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심의 자료의 선택 그리고 합의제 정신을 위반한 합의제 정신을 크게 저버린 심의 또 자의적인 심의 이런 걸 통해서 신뢰 기반을 잃었습니다. 저는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합의제 정신에 충실하고 수기와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려가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소송전의 결과였는데요. 30전 전패입니다. 네, 30선 전패 예, 사실을 그 어떤 잘 알고 제재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30전 30패를 하게 된 그 원인은 자의적으로 심의 안건을 선택하고 소수가 심의함으로써 합리적인 그런 결과 도출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잘못된 심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가장 가관이었던 제재가 윤석열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였습니다. 네. 류희림의 방심위는 윤석열의 외교 참사를 가리기 위해서 철저한 호위무사가 되어서 MBC에 과징금 3천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국민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식적입니까? 결국 법원에서도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전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류희림의 표적심사, 보복 제재로 인해서 약 2억 7천만 원의 소송 비용이 방미통이 예산으로 지출되었고 패소 비용을 감안하면 소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입니다. 류희림의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혈세까지 윤석열, 김건희의 호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방미심의가 국민의 혈세 변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불법 행위가 있다면 구상권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방미통위와 협의해서 소송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의 실집행 기관이었던 방미통위와 협의해서 류희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네, 구상권을 행사한다면은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뿐만이 아닙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동원해서 민원사주 이틀막 심의 강행한 그 논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방심위 감사실은 핵심 증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류희림에 대한 자체 조사는 졸속으로 처리해서 무혐의로 도장만 찍었습니다.
결국 국회 과방위에서 양심 고백을 통해서 류일임의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기까지 했죠. 후보자님, 그때 류일임에 대한 봐주기 감사 주도했던 인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성원 전부가 류일임의 만행에 고통받을 때 박종현 감사실장은 1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박종현 민원사주 고비고비마다 사무총장 직무 대행으로 류일임과 오찬했었습니다. 오찬하면서 민원사주 의혹 드러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되었다면서 공익제보자의 목숨줄을 끊으려 했었던 류일임표 표복감사의 감사 반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국방부에서는 개헌버스에 탄 장성들 모두 정직 처분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네, 사안을 의원님 설명에 따라서 알 수 있겠고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조처를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반헌법적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역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역사에 남기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과거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과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미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박미심이 김우석 의원은 입틀막 심의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과거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었던 심의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 인사 절차에 따라서 박미심이 상임위원 신분이십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지금 박미심이는 정상화는 선언이 아니라 진상조사, 책임자 조치, 제도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박미심이 정상화 프로토콜을 즉시 추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사권자의 의중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저희 구인의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저는 박미심이 인사권자 누구예요? 지금 내부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내부의 인사권자 호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이고요. 인사권자의 뜻을 그분을 정확히 해야 추천하신 된다는 분들은-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립기구이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황정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미래를 위한 심의의 걸음으로 삼겠다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문제 있는 직원들을 그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안 한다지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